오늘 11일? 3월 11일 금요일 2교시 3학년 4반 가정 수업 시간입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자,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잘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안 나와. 소리만 녹음돼. 그럼 똑같이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의복 재료예요. 의복 재료. 의복 재료를 하는데, 자, 여기 다른 반은 칠판에다 그랬는데 이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은 여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전부 다 하도록 할 테니까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체육복이든 교복 치마든 블라우스든 다 입고 있는데, 이 옷은 옷 전에 뭐를 잘라서 이어붙여서 옷이 됐나요? 그렇지, 천. 뭐 원단의 단계도 있지만 우리는 천이나 원단을 같은 걸로 볼게요. 근데 천도 사실은 공장에서 천이 하나 뚝 나오는 게 아니고, 천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천도 뭐가 합쳐져서 된 거야. 천은 뭐가 합쳐졌을까요? 천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얘들아? 여러분 블라우스 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교복 치마? 뭐가 합쳐졌을까? 솜? 그렇지, 실이 합쳐졌지. 실이 이렇게 세로로 실 걸어놓고 가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짜가지고 빡빡하게 짜서 바구니 짜듯이 짜서 천이 된 거예요. 오케이? 왜 학습지 지금 받아보니까 중간에 아무 글씨가 적혀있지 않는 빈 학습지 같은 게 하나 있었죠? 몇 페이지 있었죠? 그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페이지에서 할 게 우리가 나중에 종이를 1cm 간격으로 이렇게 얇게 띠 모양으로 잘라 놓을 거야. 그래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 종이 띠 하나가 실인 것처럼 해서 천을 만드는, 실에서 천이 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 그걸 완성해서 붙일 자리이기 때문에 빈 곳으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실이 모여서 천이 된다는 건 알겠고, 근데 실도 사실은 여러분이 바느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늘 구멍에 실을 통과시킬 때 잘 안 돼가지고 끝에 막 만지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침도 붙이고 하다 보면, 사실 봐봐, 이거 화면 보세요. 이게 실 확대한 거로 칠게. 이 실도 하나가 아니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몇 오락이 이렇게 먼지처럼 아주 가는 게 풀어지는 거 봤죠? 요게 최초의 단계야. 실도 하나가 아니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몇 개가 뭉쳐져서 따서, 머리 따듯이 따서 꼬아져서 실이 되는 건데, 요거를 뭐라고 할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 전의 단계, 요게 이제 최초의 단계거든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컨닝 해보세요, 학습지에. 그렇지, 섬유라고 합니다, 섬유. 그러면 다시 거슬러 가볼게요. 섬유가 한 두세 가닥, 네 가닥 꼬아서 실이 돼. 얘를 따서 실이 되고,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천이 되고, 그 천을 잘라서 옷으로 만드는 거지. 섬유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섬유에서 실 되는 건 안 했지만 실이 어떤 식으로 천으로 짜이는가는 실습 종이를 해볼 거고, 천을 잘라서 옷을 만드는 건 못하지만 그때 쓰이는 바느질은 수행평가로 할 거고, 옷이 되고 난 뒤에 옷의 세탁과 다림질 관리하는 방법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섬유에서부터 옷까지 모든 의복 관리를 이번에 두 번째 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 하는데 거의 1학기가 다 가기는 해요. 자, 그럼 섬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섬유 실전에 섬유 단계에서 하는데, 섬유는 여러분, 섬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들어본 말 있니? 섬유. 막연한 질문인가? 섬유 뭐 할 때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섬유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 빨래 할 때 섬유 말고 옷하고 관련 없는 데서 섬유 혹시 들어본 거 없어요? 맞추면 사탕. 빨래 하는데 말고 섬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음식에서 뭐 할 때 나오대? 섬유? 그렇지, 섬유질. 식이섬유 들어봤어요? 식이섬유? 섬유질 우리 1학년 때 영양소 할 때 했었거든요. 식이섬유라는 말은 그 섬유가 이 섬유랑 같아. 그런데 식이가 붙었지. 식이니까 뭐겠어요?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이란 얘기야. 섬유질을 먹으면 무슨 일을 했죠? 아주 중요한 일을, 대표적인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섬유질. 사과 껍질, 왜 고구마에
고구마의 뿌리 끝에 여기 끝에 부분 이 사이에 막 끼는 거 이런 게 섬유질 대표적인 섬유질이었거든요. 껍질 같은 데 있는 거 이런 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했죠? 열량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키를 크게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오로지 거의 하나밖에 일을 안 해. 맛도 없어. 이 부분은 맛도 없어. 귤 깠을 때 하얀색으로 붙어있는 그것도 다 섬유질인데 그것만 먹으면 맛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각날 텐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잖아. 대장에까지 그냥 가서 대장에 붙어있는 똥을 쫙 긁어가지고 뿌앙 쾌변을 보게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생각나요? 어머 선생님 재작년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라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섬유 아니고 먹을 수 없는 옷과 관련된 섬유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그래서 섬유는 일단 큰 그림부터 볼게요. 섬유를 만들어낼 때는 제일 처음에 자연의 섬유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게 있어. 그걸 그대로 갖고 와. 그래서 천연 섬유라고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섬유 형태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 혹은 공장에서 사람들이 화학물질 몇 가지 섞어서 섬유 형태로 만드는 게 있어요. 얘를 인조 섬유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구분되겠죠? 자, 찍으세요.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 중에 우리 몸에 어떤 게 좋을까요? 그치. 아무래도 이게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올가닉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훨씬 좋아요. 시험 칠 때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천연 섬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전체 섬유 단원이 공부할 게 많잖아. 근데 공부할 게 많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쁠 때는 마지막에 다 못했는데 할 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인조 섬유는 버려도 돼. 천연 섬유는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올 거기 때문에 공부할 때 천연 섬유 힘을 빡 줘서 하고 다 하면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얘는 버려도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자연에서 섬유 형태로 존재하는 거 그대로 따오는데 천연 섬유도 태생이 식물에 있는 섬유 형태인지 식물성 섬유 아니면 동물한테서 이 섬유 형태가 있는 게 있어. 그걸 따오는가 동물성 섬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것도 찍어보자. 뭐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까 천연 섬유 중에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 어떤 게 비쌀까요? 그래 찍어. 네. 식물성이 비쌀까? 동물성이 비쌀까? 왜 자신 없어? 그냥 찍는 건데 뭐. 야 상추하고 고기하고 어떤 게 비싸냐? 그래 이게 비싸. 요게 비싸고 고급지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별로냐? 아니야. 이것도 참 좋고 한데 가격은 요게 좀 더 비싸요.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그래서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누고 식물성 섬유도 식물에서 섬유 형태로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몇백 년 동안 서양이든 동양이든 과거든 현재든 계속해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식물성 섬유가 2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또 동물성 섬유도 2가지. 2개, 4개를 꼭 알아줘야 돼. 그리고 이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천연 섬유는 다 우리말로 하면 한 글자씩이야. 땡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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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 요 4개를 꼭 잘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식물성 섬유 중에 식물에서 섬유 형태로 있는 거 그대로 따와서 조금만 정리해서 실천 옷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아는 거 혹시 하나 있어요? 그렇지, 정답. 이거는 면은 우리 몸에 워낙에 보편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라서 유명한 섬유라서 여러분 몸에 다 하나씩 걸치고 있어. 1개 이상은 반드시. 아까 그 친구가 말한 면 우리 다 걸치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 걸치고 있을까? 면. 여러분 블라우스? 아니야. 그렇지, 속옷에, 반주에 다 면이 많이 들어있어요. 면 100%는 아니지만 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름이 면섬유야. 중요한 거는 면이 뭐로 만들었을까? 면. 이게 이름은 면섬유인데 어디서 왔을까? 어떤 식물에서 갖고 왔을까? 이거지. 어떤 식물에서 갖고 와서 면섬유라고 부를까? 그렇지. 여기 그림에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모카예요. 다른 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모카는 이렇게 솜이 열려.
보다시피 이렇게 솜이 열려요. 그 옛날에 그 미국 남부지방에 모카밭이 굉장히 넓게 있었잖아요. 그럼 흑인 노예들이 그 따는 일을 노예로 불려가서 잡혀가서 했죠. 그럼 바구니에 이거를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하면 바구니 한가득 손뭉치가 쌓이겠지. 그걸 갖고 와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런 찌꺼기들, 이런 나뭇잎파리 같은 건 다 빼내고 손뭉치 중에서 가늘게 실을 뽑아. 가늘게 뽑으면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붙이면서 뽑아내면서 옆에서 감는 거지. 물레에 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면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거를 가공해서 실처럼 제대로 닦고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목화에서 왔습니다. 목화. 면은 목화에서 왔어. 목화에서 온 이 면 섬유를 해서 옷을 입었더니 면 섬유에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특징 하나만 여기 적고 갈게요. 우리 이제 크게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훑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면 섬유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그럼 우리가 꼭 입고 있는 팬티 이런 것들이 면인데 팬티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성질을 그것 때문에 면으로 만들겠지. 그렇지, 정답. 잘하네. 흡수력이 뛰어나. 봐봐. 팬티를 면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블라우스천, 교복 치마천으로 팬티 만들어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땀 흡수를 전혀 못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면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제일 뛰어난 특성은 흡습성 혹은 흡수성. 물기를 굉장히 잘 빨아들입니다. 다른 것도 물기 잘 빨아들이긴 한데 그럼 동물성 섬유는 물기를 잘 못 받아들이나? 그렇진 않아. 인조 섬유에 비해서 천연 섬유 자체가 전부 다 흡수성이 좋긴 하지만 동물성 섬유는 그냥 흡수성이 좋다 정도인데 식물성 섬유는 아주 좋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면을 팬티 만들기도 하고 집에 다 있는 수건, 행주 이런 게 면이 되는 거예요. 됐죠? 간략하게 볼 거니까. 그 다음에는 요 네 가지 중에서는 면, 땡땡땡 이 대표적인 천연 섬유 4인방 중에 이 두 번째 쓰는 식물성 섬유는 그렇게 의복으로 활용되는 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야. 그런데도 이제 대표적인 천연 섬유, 식물성 섬유이긴 합니다. 얘는 일단 쓸게요. 마 섬유야. 마 섬유. 여러분 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마. 먹는 맛 떠오르죠? 약간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고 참기름 가서 김을 싸먹는 건데 여기는 그런 마가 아니고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건데 마라는 식물이에요. 마라는 식물은 마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 우리 장미에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뭐 아마, 저마, 대마, 황마 종류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이 마 종류의 식물이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요. 사람 키보다 크게 한 2m까지 자라는 애도 있어. 그러면 이 식물을 이렇게 지금 밑둥을 딱 잘라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이 식물 이파리들은 다 떼내고 줄기만 다시 찢어서 만들어요. 그게 마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쓸게요. 마라는 식물. 재료는 마라는 식물. 마 식물 줄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마 섬유인데 마 섬유는 우리가 여러분 잘 좀 눈에 익진 않는데 모시라고 들어봤어요? 모시 300. 모시는 옛날에 할머니들 여름 한복 약간 시스루처럼 비치는 거. 근데 그 천들이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뻣뻣하죠? 그러니까 이 섬유가 천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뻣뻣하다 보니까 다른 옷처럼 몸에 착 피부에 감기는 게 아니고 종이처럼 뻣뻣하게 이렇게 되니까 공간이 많아. 그 사이로 바람이 숭숭 잘 통하지. 그래서 이 마로 만든 옷은 모시나 삼배는 사용되는 계절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언제? 여름에만 사용될 수 있어요. 통기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기가 숭숭 잘 통해서 되게 시원해.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이제 동물성 섬유 가겠습니다. 동물성 섬유 중에 우리 그림으로 먼저 가볼까요? 요거 볼게요. 동물이라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자, 요 타원형으로 된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혹시 번데기야. 번데기인데 뭐가 번데기가 된가요? 누에예요. 누에. 요 하얀 거는 뭐라 불러요? 그러면 누에가 만들어낸 그렇지. 그래서 누에 고치라고 해요. 이게 누에가 한 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알로 태어나서
조그만 애벌레 있다가 큰 성충, 커다란 벌레가 돼. 누에 벌레가 돼. 커다랗게. 제법 크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하면 안 되지. 가운데 손가락 길이보다 큰 만큼 이제 좀 약간 뚱뚱하고 좀 보면 좀 징그럽긴 해요. 얘들이 이 벌레로서, 누에 벌레로서 마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로 죽는 줄 알아요? 끝까지 살아가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한 사리가? 벌레였다가 나중에 그치 나방이 돼야 돼. 이 그림 좀 웃기긴 한데 나비처럼 예쁘진 않지만 나름 나방이야. 무늬도 조금 기괴하기도 하지. 나방은 예쁘진 않으니까 나방이 되는데, 벌레에서 나방이 되려면 반드시 변신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변신 과정에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다른 짐승들한테 먹이가 될까봐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매미도 보면 이 나무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뭐 나뭇잎으로 막 붙여놓은 뭉텅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누에는 자기를 이제 변신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입에서 실을 뽑아내. 투명한 실을 뽑아내서 자기 몸을 칭칭칭 감아요. 얼마나 많이 감겠니? 막 계속 감다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럭비공처럼, 타원처럼, 콩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기고, 이거를 반 잘라서 딱 펼쳐놓으면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얘를 뚜껑을 딱 덮으면 옆으로 가서 덮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변신 과정이 다 끝나면 나중에 이 누의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깨고 나오면서 나방으로 확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얍삽한지 요거 누에가 이렇게 실컷 감아놓은 거를 반대로 푸는 거지. 싹 풀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섬유로, 실로, 천으로 쓰는 거예요. 요 번데기는 삶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섬유로, 실로, 옷으로 만들었더니 기가 막히게 멋진 천이 탄생한 거거든요. 일단 이 누에 고치에서 만든 누에 고치를 풀어서 만듭니다. 이 섬유의 이름은 뭘까요? 혹시 알아요? 그렇지, 비단이야. 비단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견이라, 견. 개견자가 아니고 비단견자예요. 견섬유라고 합니다. 비단은 영어로 뭐라 그래? 그렇지, 실크. 이 영어 이름은 꼭 알아줘야 돼요. 견은 실크. 그래서 실크 아무나 못 입었죠, 옛날에도. 지금도 실크는 비싸고 100% 실크는 비싸고,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신분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견의 가장 큰 장점. 견이 이 성질이 좋은 점 되게 많아요. 가볍고 부드럽고도 있는데, 다른 어떤 섬유도 이 견의 이 타고난 이 성격은, 이 성질은 잘 못 따라와서 인조 섬유도 견의 이 성질을 흉내내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근데 원래 그 견 100%의 그 흉내는 잘 못 내지. 뭘까요? 견이 어때요? 비단이 어때? 느낌이 부드럽고 매끄럽고 또 따뜻하기도 해요. 동물성 섬유가 좀 다 따뜻하긴 해. 근데 특이하게 다른 섬유들보다 뭐가 확실하게 뛰어난지 알아요? 견은? 견 본 적 없어. 실크 느낌은 알죠? 네. 실크 드레스, 외국 배우들이 입는 실크 드레스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부드럽고 그래. 그거 말고. 그렇지, 정답. 광택이 반짝반짝 이게 아니고 은은하고 아주 고급진 광택. 그걸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우아한 광택이라 해요. 그래서 견은 진주처럼 부드러운 우아한 광택. 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섬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섬유예요. 동물성 섬유 중에. 견은 예외인데 대부분의 동물성 섬유는 동물의 뭐를 이용하는지 알아요? 동물에서 섬유 형태를 갖고 와야 돼. 동물에 묻어있는 것 중에, 동물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섬유 형태로 쓸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털이에요, 털. 동물의 털을 섬유를 해서 실로, 천으로 해봤는데, 이 동물 털도 깎아보고 저 동물 털도 깎아보고 했더니 제일 좋은, 우리가 원하는 제일 고급진 털이 뭐였다? 누구의 털이었다? 양털이었어요. 양털을 깎아서 해봤더니 최고로 좋더라. 양털, 가죽하고는 달라 얘들아. 가죽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가죽을 만들려고 하면 그 동물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피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 털을 싹 태워버리고 피부 껍질을 그대로 쓰고 동물은 죽겠지. 모피 같은 거는 털이 붙어있는 채로 가죽 껍질을 벗기는 거야.
근데 이 양털은 어때요? 여기 그림 있죠? 사진 있죠? 이 복실복실한 양의 털만 깎는 거예요. 좀 민망하리 많지? 홀라당 깎아서 조금 부끄러운 건 있지만 털만 깎아. 시간이 지나면 털 다시 자라니까. 여기 양털이에요. 귀엽게 생겼죠? 자, 양털을 깎아서 그거를 이제 섬유처럼 해서 실로 옷으로 만들어요. 그 섬유가 그 유명한 그렇지, 모섬유예요. 모섬유. 모섬유 영어로도 알아야 돼. 모는 영어로 모우일까요? 영어로 하면 모섬유 모우 아니고 양이라서 sheep일까? 그것도 아니고 다 아 할 거야. 울이라고 해. 울. 그렇지. 울 어디서 들어봤어요? 본 적도 있을 건데. 울 샴푸, 울 세제 봤죠? 안 봤어요? 그러면 아니면 울 니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울입니다. 울. 울이 모섬유 100%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모섬유의 가장 큰 특징. 좋은 점을 우리 얘기해주자. 아까 뒤에서 본 양처럼 양털 모양이 어때요? 스트레이트 파마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되게 꼬글꼬글꼬글한 털 하나가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지 않아요. 양털은 이렇게 꼬글꼬글해.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패딩 입었잖아. 패딩이 따뜻한 이유가 뭐냐면 그 패딩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패딩 안에 그 거의 깃털이나 털들이 들어가 있지. 요 사이사이에 가볍게 공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룩하면서 따뜻한 거예요. 뽁뽁이도 창문에 붙여놓으면 공기층이 하나 형성되기 때문에 실내가 따뜻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섬유도 이런 털 하나하나에 공기를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옷을 만들면 훨씬 따뜻해져. 그래서 모섬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온성입니다. 보온성.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모 100%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굉장히 고급지고 따뜻해요. 여러분 교복 치마나 교복 자켓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100%가 아니야. 100%면 되게 비쌀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비싼 옷이 아니거든요. 교복이 비싸거나 고급진 옷이 아니라서 한 60%인가? 그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천연섬유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게 잘 들어봐. 천연섬유와 인조섬유가 있는데 천연섬유 이 땡땡 면마 견모 이 네 가지가 인조섬유와 공통적으로 대비되는 성질도 있고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가 서로 대비되는 것도 있고 각각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마 견모 각각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식물성 섬유라서 동물성 섬유와 다른 거 아니면 이 네 개 전부가 천연섬유라서 인조섬유랑 다른 거 요거를 다 왔다 갔다 다 알아야 돼요. 나무 하나하나도 보고 숲 전체도 보고 아시겠어요? 자, 여기 이제 학습지 1페이지로 와서 요거부터 이제 아까 금방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씁시다. 얘는 써놓으세요. 목화에서 얻은 섬유를 무슨 섬유라고 한다? 면섬유라고 한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마라는 식물이고 섬유 이름 역시 마섬유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누에고치에서 누에고치를 풀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요거는 견섬유.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의 털도 깎아서 써요. 앙고라라는 토끼 털도 깎아서 쓰고 심지어는 낙타 털도 깎아가지고 섬유를 만들긴 하는데 제일 유명하고 좋은 거는 양털을 깎아서 만든 모섬유 되겠습니다. 양털. 요 두 개는 식물성. 요 두 개는 동물성. 자, 오늘 공통적인 특성까지 아마 잘 안 될 텐데 하여튼 되는 데까지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성 섬유 들어가겠습니다. 면섬유는 또 나오네. 또 씁시다. 목화에 붙어있는 솜. 마섬유는 식물. 어떤 식물? 마라는 식물 줄기 껍질을 벗겨서 다시 마섬유 하나하나, 면섬유 하나하나 들어갈 때 만드는 과정을 또 한번 보여줄게요. 면마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면마의 공통점. 아니 밑에 거 읽지도 말고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면마의 공통점은 뭐야? 그렇지. 그 뿌리가 식물이라는 거. 식물에서 채취된, 좀 다른 식물이긴 하지만 식물에서 채취된 섬유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면마는 다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식물이 어떻게 자라지? 자기가 생존하려면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뿌리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러니까 물과 친해야 돼. 식물이니까. 그러면 물 끌고 와서 줄기까지 보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뭐가 필요해? 물 있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햇빛도 좋아해야 돼. 그래서 그게 합쳐서 지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친하기 때문에 얘들은 면과 마 섬유는 그렇지. 제일 큰 특징 흡습성이 아주 좋아요. 이게 식물성 섬유의 좋은 점입니다. 옆으로 가서 이 면과 마 둘 다는 여기 일단 쓰세요. 열에 강하다. 이 열에 강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쓸게요. 열에 강하다. 식물이니까 열에 약하지가 않아. 햇빛도 받고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열에 강하다는 건 이 식물성 섬유를 천으로 만들고 옷으로 만들었을 때 자연에서 따온 거를 거의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옷으로 가기 때문에 섬유의 특성이 옷에도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섬유는 그 식물의 특성이 옷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야. 열에 강하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식물성 섬유로 만든 옷을 빨 때 물의 온도가 열에 강하니까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야. 심지어 뭐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보통 세탁기의 물의 온도가 35도에서 한 40도? 우리 샤워하는 온도랑 비슷해. 근데 면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도 잘 견뎌. 면만은, 식물성 섬유는. 그래서 당연히 40도의 세탁기를 빨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더하기 더 높은 온도도 견딜 수 있으니까 엄마들 어떻게 하시던가요? 행주 같은 거? 그렇지. 잘 얘기해줘서 삶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삶아서 살균을 하는 거지. 행주 같은 거 모아가지고. 요새 팬티들은 이렇게 습한 성분이 들어가서 면 100%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애들 팬티를 몇 개 모아가지고 조금 오래 입어서 누래진 거는 푹 삶기도 했어. 그래서 장난친다고 우리 아들 일로 와봐. 네 팬티찌개 끓이고 있는데 간 볼래?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소독도 되고 색깔도 좀 표백도 되고 하얗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면은 삶는다는 거는 물을 넣고 물이 끓어가지고 몇십 분 동안 끓고 있는 거잖아요. 95도, 100도까지 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천에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삶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다 삶고 세탁을 한 다음에 말릴 때 열에 강하다는 말은 햇빛에 널어 말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햇빛에 건조 가능. 그 햇빛이라고 하면 햇빛이 갖고 있는 열도 있고 빛에 의한 자외선에 의한 색깔 변화도 있는데 둘 다 괜찮아요. 색깔도 안 변하고 그 햇빛의 열도 잘 견디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동물성 섬유는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햇빛에 널어 말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열에 강하다는 말은 이제 다 널고 나서 옷에 다림질할 때 높은 온도로 할 수 있다, 없다? 그치. 높은 온도로 다림질 가능. 다림질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리미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이얼이 여기 전원 시작해서 갈수록 높을 때 섬유 이름이 써 있어요. 제일 높은 게 마, 그 전에가 면.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열에 강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로 달여도 됩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알칼리까지만 할게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열에 강하다는 건 이미 이 말들을 써있지 않더라도 시험에 열에 강하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요 세 가지가 다 가능하구나 하는 걸 미리 알아야 돼. 다음에 알칼리에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알칼리는 그 산성 알칼리성 할 때 그거야. 그 알칼리거든요. 근데 우리 옷과 관련해서 과학 시간도 아닌데 알칼리가 나왔는데 옷과 관련해서 알칼리는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세탁비누가 알칼리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봐. 알칼리에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건은 혹은 팬티는 세탁비누로 빨아도 돼요? 안 돼요? 강하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비누 사용이 가능해. 알칼리에 강하다. 비누 사용 가능. 그럼 반대로 동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강할까 약할까? 예상하건대 약해. 그래서 실크나 모섬유는 비누로 빨면 안 됩니다. 물에 젖으면 강도가 커진다는 건 안 할게요. 요거는 안 할게요. 자, 요거까지만 할까? 탄성이 적어서 하지 말자. 이거 시작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어때?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밑에 이게 현미경 사진이거든요.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이런 현미경 사진까지 언급하면서 얘기하면 이거 깊게 하자면 거의 대학교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너무 무리고 선생님이 봐서 뺄 건 빼고 중3에서 알아줘야 되는 정도는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거나 하면 얘기를 하세요. 빼든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든지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탄성이 적어부터 할게요. 3학년 4반 가정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집에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필기 잘 해놓기 바랍니다. 이상.